어제 다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벌어졌고 공수처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지금 윤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초유의 일이어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정말로 이례적이고 예. 제가 어젯밤에 그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22년 5월 10일 그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예. 그날 이제 저도 당시에 이제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현장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 또 그다음에 보수 정치인들 아마 그날 정말 그 맑은 하늘에 떴던 무지개를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사진을 저도 기억나네요. 그죠? 예. 예. 네.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네. 참 그 날씨도 너무 맑았고 너무 좋았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빈체로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와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반지성주의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죠. 자유와 지성을 위한 그 길을 계속 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참담한 그러한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되셨지만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그게 이제 지금 남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질 거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뭐 속단하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공수처에서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일단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어젯밤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를 좀 따져보는 절차인데 이게 굳이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저는 어제 체포를 지켜보면서 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 자체도 좀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어제 또 공수처 측의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가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체포라는 것이 조사를 위해서 기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지점이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좀 대중적으로 호소를 하다가 법적으로 또 다퉈보겠다. 이제 이런 또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중앙지법에 한 이유는 계속해서 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굳이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그 또 전례를 살펴봤을 때도 중앙지법에서는 5번이나 이 영장을 기각당했던 공수처가 예. 서부지법에는 발부하자마자 무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단 한 번 만에 발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또 항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거를 중앙지법에서 심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거의 이 과정은 체포영장 지금 이 과정은 예. 법이 정한 어떤 내용과 상례를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어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했던 바로 이의 신청이죠. 사실 우리 법이나 판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만 할 수 있을 뿐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의 신청이 아니라 정확히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준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서부지법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치를 해놓고 네.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이의 신청과 기각이라는 이 과정이 이게 법에 없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과정들이 완전히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법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서부지법은 이미 한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각으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그 입장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봐야 체포적부심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중앙지법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체포적부심 사건을 그러면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으로 이송할 수도 있어요. 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서부지법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법원도 약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지금 깨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다 다퉈질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죠. 이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은 사라졌기 때문에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데 또 이거를 중앙지법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는 약간 공수처도 그렇지만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이 법정의 어떤 그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수사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론이나 법정에서의 어떤 과정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네. 모습이고 예. 이 부분은 결국 계속 다퉈지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의 적법성 여부는 그때 가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예.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근데 각자 또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결국은 판례가 나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한지 의도 안 했는지를 모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윤석열 대통령 판례는 모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될 겁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서부지법의 영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첫 발부된 영장에도 뭐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뭐 예외로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이례적으로 적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받아들여지고 중앙지법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라는 것이 또 특수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 보호 시설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 판사가 굳이 그런 이례적인 그 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러니까 형수법상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겠다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대통령 관저라는 특수시설에 대한 이 수색과 이 영장 집행 자체가 좀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했다라는 지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대중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2차 영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빼뜨렸습니다. 빼뜨리고 또 영장을 강제로 또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2차 집행에서는 이 부분을 또 빼면서 이게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영장 집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 집행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서도 남고 이제 또 변호사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레퍼런스가 될 텐데 정말 좀 안 좋은 전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법적인 쟁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이고 이 납득하지 못한 또 지지자들 사이에 또 여러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또 사례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다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